영국의 항공모함을 미행하다가 들켜서 격침당할 뻔했던 093형 상급 잠수함을 운용하는 대륙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최신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관영 매체인 황구15의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은 국산화율이 70%에 그칠 뿐이며 핵심 기술인 나머지 20% 이상의 기술은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해군에서 미약한 부분은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감시 전력이지 적이 함대를 공격하는 잠수함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특유의 정숙성과 은밀함으로 매복 작전을 수행해 림팩 훈련을 통해 세계 최강 미 해군 항모 전단의 함정 수십 척을 가상 격침시키기도 했던 것이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대륙의 비판은 사실과 정확히 반대이며 우리의 도산 안창호함은 핵심 기술의 대부분을 국산화한 상태이고 국산화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일부 무장체계와 부품들을 수입해 사용하는 것일 뿐인데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도산 안창호함과 비슷한 스펙의 잠수함으로 7에서 8조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도의 잠수함 사업인 프로젝트 751 서브머린 사업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잠수함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도산 안창호함이 수출될 경우 앞으로 대륙 잠수함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 있으며 대륙의 잠수함은 우리의 도산 안창호함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재래식 AIP 잠수함으로는 드물게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압도적인 정숙성과 뛰어난 성능을 가져 프랑스의 스콜펜 2000 잠수함은 물론 독일의 212급 잠수함보다도 더 우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륙이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을 비난하는 데 있어 어떤 계산이 깔려 있으며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은 어떻게 해서 주변국들의 잠수함들에 비해 더 뛰어나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을 북쪽 중국을 대륙으로 표현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취역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SS2는 대한민국 해군의 손원 1급 잠수함을 잇는 세계 8번째의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국산화율은 76%에 이르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 15번째의 잠수함 설계국이 되었는데요. 1990년대 초 국방부의 전략기획단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쪽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상 해결책의 하나로 중형 잠수함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해군의 중형 잠수함은 인접국의 대량살상 무기와 해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바닷속에서 대기하다가 필요할 때 핵심 요소 공격이 가능한 보복수단을 탑재한 전략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보고급, 손원 1급 잠수함 건조 경험과 독일의 HDW-4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그리고 209급 잠수함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량한 DSM-1400 잠수함 경험을 바탕으로 최강급의 재래식 잠수함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현재 인도는 총 사업비 58억 달러로 AIP 탑재 디젤 잠수함 6척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프로젝트 751 서브머린 계획을 전행 중인데요. 현재 이 사업에서는 우리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기초로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한국 해군 최초로 공기터빈 펌프 ATP 압축 소형 어뢰 발사 체계를 탑재하게 되었고 덕분에 빠른 어뢰 가속 성능과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작은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무엇보다 재래식 AIP 잠수함으로서는 드물게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수적 발사대 VLS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SLBM의 수중 바지선 발사 시험 또한 얼마 전인 7월 4일 성공한 바 있어 이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없이도 최초로 재래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배치 1의 경우 6세리 VLS를 장비하며 배치 LL의 경우 10세를 장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중에서 음파를 탐지해 적 목표물을 파악하는 음향 탐지 장비를 두고 소나라고 하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소나 체계로는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해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동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됩니다. 이들 중 잠수함의 선체에 부착되는 소나들은 총 700여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예인 소나는 90년대 테스트 당시 예상 탐지 범위를 초과해 무려 74km의 탐지 범위를 기록한 SQR-220K의 개발 경험을 살려 신형 예인 소나인 TB270K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신형 예인 소나의 자세한 성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변국들의 동급 잠수함과 상응하는 수준의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독일의 IATLASJ 소나 체계에 비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된 소나 체계가 2배 이상의 많은 표적을 탐지하는 등 대잠 대수상함전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수중에서의 전투 시적을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이를 위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선체에는 소음 절감을 위해 진동소음 차단용 다층 구조 배블 형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선체 외부에는 사각형의 음향 흡수 타일의 일종인 무반향 타일 UAT1K 체계가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음향 흡수 타일은 적이 능동음탐에 대한 반향음을 감소시키고 자체 수중 방사 소음을 감소시켜 음향 스텔스 성능을 높여주는데요. 말하자면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바다속의 F-22 혹은 F-35 스텔스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바다속의 F-22 혹은 F-85 스텔스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일 하나하나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30cm의 높이 7cm이고 무게 10kg입니다. 이 같은 음향 흡수 타일은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과 대륙의 위안급 잠수함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적용된 것이 가장 앞선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소류급 잠수함의 음향 흡수 타일을 보면 보시다시피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방식은 타일을 붙잡아주는 볼트에서 금속 저주파를 일으켜 소음을 높이고 갈아 끼울 때 정비 시간 또한 오래 걸리며 또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는데 호주는 일본과의 대외 관계를 위해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이 음향 흡수 타일의 문제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알고 있었던 우리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음향 흡수 타일을 만들 때 국내의 고무 생산업체와 협력해 접착식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접착식 음향 흡수 타일은 한번 접착하면 5년 이상 쓸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며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일본의 소류급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대륙의 음향 흡수 타일 또한 볼트 자국이 희미하게 보여서 성능이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여러모로 소음 저감 기술에 크게 투자한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의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암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압축 수소와 액체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를 AIP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인데요. 엘프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란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이라는 말로 산소 공급 없이도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기관을 통틀어 말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보통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해 움직이는데요. 축전지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에 정기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스노클링이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스노클링을 할 때가 재래식 잠수함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산소를 소모하지 않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수면으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돌리면서 축전지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전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소를 소모하지 않고 동력을 얻는 잠수함을 두고 AIP 잠수함이라 부르는데요.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AIP 잠수함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숙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편입니다. 기계적 부품이 없어 소음이 아주 작고 심도에 무관하게 잠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출력이 약하고
지상에 대규모의 액화수소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해상 포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압축수소와 액체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데 연료전지로는 범한 산업의 150kW급 PH1, PEM 연료전지 4대를 사용합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추진 체계인데요. 2016년 6월 9일 방위사업청의 21회 정책포럼에 의하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수중 발사장치 통제기와 수평발 사관 통제기, 어뢰기 만기 통제장치, 유도탄, 자항기뢰, 차기중 어뢰, 전자전 체계, 항해, 레이더, 피하식 별기, 탐색과 공격이 가능한 전자광학 체계, 위성통신 체계 등 많은 기술이 적용됩니다. 총 사업비 58억 달러로 AIP 탑재 디젤 잠수함 6척을 라이선스 생산한다는 프로젝트 75I 서브머린의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기초로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 급의 높은 성능을 가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수중 작전 능력과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지금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월등히 앞선 기술이 적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하이에 비해 축전지 체계를 개선해 수중 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 기동 지속 시간 또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요. 또한 전투 체계 및 소나 체계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을 높여 잠수함의 생존 성과, 작전 운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주요 핵심 체계의 국산화율은 더욱 높아져 그 비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사업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러시아의 프로젝트 1650 아모르급 잠수함의 확대 개량형, 프랑스의 스콜펜 2000 잠수함, 스페인의 나반티아 S80 플러스 잠수함, 독일의 HDW 218급 잠수함입니다. 극도의 정숙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직 발사대를 통한 강력한 화력까지 구사하게 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어쩌면 프랑스나 독일의 잠수함보다 더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데요.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우리의 잠수함에 대비되는 대륙의 위안급 잠수함은 그 성능이 초라해 보입니다. 위안급 잠수함은 러시아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면허 생산 중인 테스트 71MK 유선 어뢰와 53-65K 웨이크 유도 어뢰를 사용하며 대한미사일로 C801의 잠수함 발사형과 3M54 이클러 미사일을 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음향 흡수 타일을 장착하는 등의 조치로 정숙성을 높였으며 AIP 체계로 100kW 출력의 스털링 기관 2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AIP 잠수함이라도 이 스털링 기관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털링 기관은 실린더 구동음 때문에 정숙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크기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배기가소 배출 문제 때문에 200m 아하의 깊은 심도에서는 스털링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털링 기관을 탑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은 결국 이 심도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이 때문에 11번 함부터는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했습니다. 대륙의 위안급 잠수함은 이처럼 정숙성이 떨어지기에 은밀성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상대하기는 절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륙이 도산 안창호급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인도에 도입되고 관련 기술이 제공된다면 이를 기폭제로 더 많은 동남아 국가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을 만들어 대륙의 위안급 잠수함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위안급 잠수함을 방어하는 데 있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 분명하고 이 싸움에서 위안급 잠수함이 패배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대륙은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들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이 두려워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깎아내리기 정신이 없다는 것을 보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경쟁 상대인 프랑스의 스콜펜 2000이나 독일의 HDW 218급 잠수함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